안녕하세요. 탑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한경호입니다. 오늘은 ADHD 성향이 있는 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ADHD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ADHD 성향이 있다는 걸 깨달았던 때는 군의관 2년차 때였습니다. 30대 중반이었고요. 전문의에 합격하고 이제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2년차 어느 날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술자리에서 이 친구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최근에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예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너 역시 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ADHD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하다. 너도 있지 않나?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때 나도 ADHD 성향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고 ADHD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DHD 성향을 갖는 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은 초등학교 때 항상 하굣길에 제가 실내화 주머니를 그 당시엔 갖고 다녔었는데 집에 오면 실내화 주머니 안에 있는 실내화가 한쪽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혹시나 실내화를 놓고 갔는지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없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 사이에 뭔가를 제가 그 실내화 가방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장난을 치면서 오다가 잃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학용품이나 물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제 생활 기록부에는 항상 산만하고 활발하다 이런 단어가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개구장이었고 나가서 놀고 장난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무언가 집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책을 읽거나 혹은 이럴 때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비비 꽂는 그런 이제 습관도 생겼고요. 그 머리를 계속 꽂는 습관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바뀌면 항상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새로운 잠자리에 가면은 낯선 환경에서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리뜸이라고 그러는데요. 낯선 환경에서 잘 때 어떤 새로운 이불의 감촉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주변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고 잠을 잘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러한 제 자리뜸하는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제 방에는 제 물건, 책, 옷 이런 것들이 항상 쌓이기 시작했고 청소를 잘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지저분한 이런 모습이 계속돼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은 꾸지람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난 거는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뭔가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봤던 것을 또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이 잘 좋지 않았고요. 수학 같은 이해력을 요구하는 과목을 좋아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습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기하는 그런 과목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또 이때부터 시험 범위의 한 90% 정도만 공부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 뒷부분이 특히 그랬는데요. 10%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시험을 보는 이런 이제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고등학교 때 공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 감독을 좀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모든 것을 다 디지털 작업을 하면 배우 없이도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런 상상을 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흘러서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을 다 100% 디지털화한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기하는 것을 굉장히 지루해야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시험 범위라던가 또 학습량이 주어졌을 때 90% 정도만 하는 뒤 끝부분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의과대학 생활을 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되었고 이때부터 생겨난 또 새로운 문제는 지갑을 자주 분실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자주 분실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독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서 방학 내내 날을 새면서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게임방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재 갖고 있는 ADHD 증상은 어떤 게 있냐면요. 우선 정리정돈 안 되는 거, 제방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경 쓰는 일이 좀 많이 생기면은 제 그 물건, 특히 휴대폰이라던가 혹은 열쇠꾸러미라던가 이런 거를 어디에 놨는지 몰라서 막 외출하거나 이럴 때 찾는데 시간이 막 10분, 5분씩 걸리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분실하기도 했고 또 조그만 그런 자잘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2주 전에는 무선 이어폰을 한 2주 전에 또 분실을 해서 사용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분실해가지고 다시 또 사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운전 중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를 지나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한 번 제가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아예 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에 차도 없고요. 또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좀 과도하게 보는 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기도 하고 제 아들과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해서 많이 좀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ADHD 성향이 있긴 하지만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저만의 어떤 대처 기술을 사용합니다. 제 삶 자체를 굉장히 좀 심플하게 만듭니다. 어떤 모임이라던가 어떤 외부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항상 좀 규칙적인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삶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나 열쇠꾸러미 같은 거를 잘 어디에 놓았는지 잘 못 찾기 때문에 집에 오거나 혹은 병원에 있을 때 항상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 위치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으려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려서 헤매는 그런 시간 낭비하는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갑을 자주 분실했던 그런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지갑을 아예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지폐도 자주 잃어버려서 지폐를 사용 전혀 안 하고요. 카드만 딱 한 장만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일이 여러 개 동시에 있을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좀 많아서 저는 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일을 하나 끝내고 또 다른 일로 옮겨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로 업무를 계속 바꿔가면서 일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게 어려워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마감 기한을 꼭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습관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ADHD는 중독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중독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술이라던가 담배라던가 게임이라던가 골프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쇼핑을 좀 좋아해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쇼핑을 하다 보면 돈을 너무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에 일정 한도액을 넣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옷 쇼핑할 때는 쓰는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만 사용을 합니다. 휴대폰을 절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출퇴근할 때만 휴대폰을 사용하고요. 집에 있을 때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들이 잔 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ADHD 성향 때문에 오히려 정신과 의사 일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직업인데요. 사람의 마음은 예측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내용과 작동 방식으로 가득 찬 어떤 우주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볼 때 기존의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언제나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ADHD 성향이 있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 만큼 아직도 사회에서 ADHD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HD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정신과에 내원하셔서 진료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인 ADHD의 진단에 부합되고 증상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를 권유해 드립니다. 하지만 ADHD 증상이 미약하거나 혹은 저처럼 ADHD 성향이 있는 정도라면 자신만의 대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는 창의력과 호기심 그리고 결단력과 상상력과 같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ADHD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적성을 잘 개발하고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는 ADHD의 대처법에 관한 정신과 의사들이 쓴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적들을 참고해 본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닝 하트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